고객은 이제 원가, 성분, 가성비까지 철저하게 따집니다. 고객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고객에게 밉상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되찾는 위기관리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예전에는요, 브랜드의 이미지나 광고 마케팅이 제품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단순히 할인율이나 광고 문구를 보고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 성분, 가성비까지 따지고 비교하는 똑똑한 소비 패턴이 정착되어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요, 여전히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후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케팅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최근 있었던 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이 가격과 성분을 비교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기업은 제조 과정의 차이 때문이다, 양념이 더 들어가서 원재료 함량이 적다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비자들은 신뢰를 잃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이제 소비자는 기업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위기관리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5가지 올바른 대응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과나 변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인정과 신속한 대응이에요. 제조 과정이 다르고 후발주자라서 공정 비용이 높아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납득되세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후발주자, 공정비용이라는 해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어야 됐을까? 고객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서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죠.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반응을 수용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입니다. 할인율이 높게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가 아니라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일반화하는 것은요, 이 업계는 다 그래,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마같이 저는 느껴지는 이런 뉘앙스의 일반화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공정한 가격과 투명한 정보를 원한다고요. 가격 정책에 대한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한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더라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만들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공감 먼저 하기입니다. 간혹 그건 소비자분들이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라고 한다든지, 요즘 원자재값 인상과 공장 운영 비용이 많이 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같이 소비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는 절대 금물이에요. 저는 이런 응대를 들으면 이렇게 해석되던데요, 모든 게 비싸졌으니 당연히 비싼 거지, 그걸 이해 못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소비자는 스스로 충분히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비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제품 성분과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편한 점을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더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오해가 아니라 당연한 궁금증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고객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브랜드가 더 좋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매뉴얼을 넘어선 맞춤형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공정상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저희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같은 응대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봅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식의
요구에 응대는 오히려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앞으로 제품 원료의 비율과 가격 구조를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소비자분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당장 제품을 바꿀 수 없더라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되죠. 5번째, 고객과 신뢰 형성을 위한 후속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논란 후에 침묵하거나 애매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소비자들은 기업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응이 없거나 형식적인 해명만 한다면 브랜드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가격 정책과 제품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논란 이후에도 소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예전과는 좀 다른 텐션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마케팅 전략에 속지 않아요.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큰 폭의 할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케팅, 그리고 명확한 정보 없이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결국 신뢰를 잃는 순간 브랜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위기관리 대응책은 뭐였죠? 첫 번째,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두 번째, 바로 해결할 수 없다면 과정이라도 공유할 것. 세 번째, 고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공감할 것. 네 번째, 매뉴얼을 넘어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것. 5번째, 고객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공유할 것. 소비자는 더 이상 기업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고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신뢰해온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신뢰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나 논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저는 이 브랜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브랜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